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이번 회차 녹음 진행을 맡게 된 장고입니다. 이번 신작 토퍼보기 시간에 소개할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수많은 열성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죠. 바로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저와 함께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볼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버터님, 레온님, 미안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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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플푸프 출신 버터입니다. 네, 다음 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슬리데린 출신 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본클로 출신 미아입니다. 왜 이러는 거야? 네, 다들 반갑고요. 네, 그러면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제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전작들인 1편과 2편에 대해 짧게 다루며 이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본 뒤 시리즈의 3편인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화에 대해 얘기해보기 전에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인데 다들 이 영화 언제 보셨는지 그리고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저는 바로 어제 봤고요. 조금 시험기간이라서 급하게 봤는데 이게 시리즈물이잖아요. 네. 근데 시리즈물이라 쳤을 때는 약간 아쉬웠지만 영화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재밌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다음은 버터님? 저는 네. 개봉하고 바로 다음날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네. 개봉 전부터 네. 해리포터 덕후인 친구랑 같이 꼭 보자고 약속을 했던 영화인데 네네. 바로 첫날에 보자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해리포터 오타쿠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네, 그게 저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다음날에 봤는데 네네. 제가 해리포터에서 가장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거의 차이 캐릭터인 덤블도어의 서사가 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 네. 해리포터가 아직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재밌게 보셨다는 거구나. 네. 그럼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네, 레오님. 저는 조금 급하게 본 감이 있는데 이틀 전에 봤어요. 근데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 동감하는 게 네네. 이번에는 기대치를 좀 낮췄어요. 1 보고 네. 기대 부푼 마음으로 2를 봤을 때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기대치를 낮췄더니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었어요. 레오님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저는 개봉날 첫 타임에 봤습니다. 와, 굿즈 받으려고? 네. 받아야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짧게 해봤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신작 토파보기 코너를 진행해볼 건데요. 우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1편과 2편 줄거리를 버터님과 레오님이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인 신비한 동물사전은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마법 동물학자인 뉴트는 미국에 왔다가 인간인 코왈스키의 가방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신비한 동물들이 가방을 탈출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뉴트와 코왈스키 그리고 마법부 직원인 퀴니와 티나는 탈출한 동물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모험 도중 이들은 옵스큐러스라는 사악한 마법의 힘을 가진 소년인 크레덴스를 만나게 되고 그게 메인 빌런 그린덴왈드는 크리덴스를 통제하여 그의 힘을 흡수하고자 하지만 뉴트의 방해로 인해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며 1편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1편의 뒤를 이어 시리즈의 2편인 신비한 동물사전과 그린델왈드의 범죄는 뉴트가 덤블도어의 부탁을 받아 프랑스로 사라진 크레덴스를 찾아 나서며 시작됩니다. 그린델왈드와 그의 일행은 프랑스의 서커스단에 있던 크레덴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출생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본인의 집회로 오라고 크레덴스를 꼬드깁니다. 이후 집회에서 그린델왈드와 그를 체포하려는 마법부 오로들과 뉴트 일행은 결투를 벌이게 되고
이러한 소동 중 퀸이와 크레덴스는 그린델왈드의 편에 붙게 되고 그린델왈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뉴트는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서약이 담긴 펜던트를 발견하게 되고 펜던트의 정체에 대해 덤블도어에게 묻는 장면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가 모두 끝난 뒤에 이 스핀오프 시리즈인 신동사 시리즈가 제작됐는데 일단 그럼 간단하게 패널분들 신동사 그냥 어떤지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해리포터 덕후인 버터님 먼저. 제가 사실 해리포터 덕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사실 그건 약간 2년 전 얘기고요. 아, 네, 2년 전에는 조금 과몰입이 심해서 정말 불을 킬 때도 루머스 이러고서 켰던 시절이었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네. 막 불을 끌 때도 무조건 녹스 이렇게 껐어야 됐었어요. 그때 너무 과몰입이 심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조금 덕후력이 낮아졌긴 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신동사 시리즈가 제작되는 거는 당연히 큰 환영이었어요. 네네. 해리포터 덕후로서.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냥 영화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해리포터의 후작이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뭔가 신비한 동물 사전에 대한 정체성이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해리포터는 영원하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 다음은 레온님은요? 저는 그 해리포터 자체가 네. 진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신기할 정도로 세계관도 되게 방대하고 그쵸. 설정도 되게 많고 되게 세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 시리즈만으로 끝내기에는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 신동사랑 그 이후에 다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책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후속 편들이 나온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일단 그 신동사 먼저 얘기하자면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목을 너무 못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는 하는데 그 원래는 판타스틱 비스트 맞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좋아요? 전 되게 판타스틱 비스트가 좋다고요? 그냥 되게 환상적인 짐승들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름을 너무 못 지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직역한 거긴 하죠. 근데 저는 그 방금 제목을 좀 못 지었다고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그 동물들이 나오는 사전? 그 동물들 하나하나를 소개해주는 느낌이 강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취향이니까. 네. 저는 이 시리즈를 원래 영화 나오기 전에는 몰랐고 영화 나오고 나서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 신비한 동물 사전 이 이야기를 담은 책 말고 그 호그와트에서 그 걔네들이 수업을 들을 때 썼던 신비한 동물 사전 그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봤는데 번역되어 있지만 그 해리랑 론이 남겨놓은 낙서 같은 것들도 다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거미 같은 거에 막 설명 옆에 해그리드는 이 설명을 읽었을까? 약간 이러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너무 귀여웠고 그거 읽고 또 영화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좋다. 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해리포터를 3편까지 보고 신동사 1편을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처음 느낌은 너무 매니아층만 공략한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해리포터를 이제 다 보고 3편까지 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면서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남아있는 생각은 너무 매니아층만 공략한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다음은 해리포터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신동사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잖아요. 그쵸. 뉴트 스캐맨더라는 이 캐릭터가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후플푸프 그 기숙사의 사람이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 그쵸.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동물들을 사랑해서 책까지 쓰고 그게 나중에 후대에 그 책으로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는 점도 좋았고 그 신비한 신동사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는 좀 환상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마법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해그리드가 사랑했던 그 얘기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해리포터 볼 때도 그 해그리드 나오면 되게 좋았거든요. 해그리드를 좋아하시는구나. 해그리드가 말하는 그 동물들의 세계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해리포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네, 맞아요. 다음은 버터님은요? 저도 제 기숙사 선배가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은 네. 아무래도 해리포터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커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성장하는 거를 지켜보는 게 되게 소소한 재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끼리 싸우는 그런 약간 스케일 있는 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다 공감이 되고 이 신동사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장 큰 거는 뭔가 화합을 다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화합을 하고 동성애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화합을 하고 가족 간의 화합도 다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화합을 다룬다는 게 이 신동사 시리즈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화합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세계관이 확장돼서 나라들도 엄청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마법부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시아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이번에 아시아가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슨 선거 같은 거 할 때 후보가 3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한 명은 남미,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아시아인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럼 반대로 이 신동사 시리즈가 기존의 해리포터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고 느낀 점이 혹시 있었나요? 일단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살리고 싶은 디테일은 너무 많은데 이걸 하나에 넣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넣다가 조금 망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원작자가 각본에 참여하면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너무 많이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네. 이걸 쳐내야 되는데 안 쳐내고. 그럼 이 감독 역량이라고만 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처음에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스케일이 굉장히 큰 씬들이 여기서는 뭔가 멋지긴 하지만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 시리즈가 신비로운 게 부족했다? 뭔가 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약간 그 해리포터 하면 생각나는 OST가 딱 있잖아요. 그 음악과 약간 그 음악이 생각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하게 생각이 1차적으로 들 수 있는 마법사 얘기들이 이 영화에 나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뭔가 해리포터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마법이 좀 되게 신기하고 이런 마법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신동사 시리즈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미아님은요? 저도 거기에 더해서 조금 이게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너무 캐릭터가 많았지 않았나. 뭔가 해리포터 시리즈는 딱 3명의 주인공으로 좀 집중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 시리즈는 뉴트 스캐맨더로 집중하는 듯 하더니 크레덴스가 나오고 덤블도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린델왈드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확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중요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개개인이 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2편이 가장 망한 시리즈잖아요. 특히 2편 보면은 제목이 왜 동물사전인지 모를 정도로 동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제목으로 그린델왈드 범죄라고 나와 있기는 하긴 하는데 나오긴 하죠. 신동사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아 그게 아쉬워요? 변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1편과 2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시리즈의 신작인 3편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초반부 줄거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뉴트는 기린과 기린이 낳은 새끼를 보호하려다 크레덴스의 습격을 받게 되어 어미 기린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크레덴스는 새끼 기린을 빼앗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어미 기린이 낳은 새끼는 사실 2마리였고 남아있던 1마리는 뉴트가 보호하게 됩니다. 한편 덤블도어는 과거 연인이었던 그린델왈드와 맺은 피해 서약으로 인해 서로를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한 새로운 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한편 보겔은 베를린 협회에서 그린델왈드의 죄를 사면할 것이고 마법사 연맹의 지도자 후보에 그린델왈드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그린델왈드는 크레덴스가 데려온 새끼 기린을 살해하게 되고 죽은 새끼 기린을 네크로맨서 주문으로 되살리게 됩니다. 기린은 깨끗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며 고개를 숙이는 습성을 가지는데 보겔과 그린델왈드는 이번 선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것을 마법사들에게 제안하게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영화의 초반부 줄거리입니다. 일단 영화 초반부를 보면서 제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다들 좀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뉴트와 테세우스의 감옥 탈출씬 그쵸.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제가 약간 사납게 변할 때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쵸. 근데 무서웠는데 그 다음 순간 이렇게 팔을 올리면서 너무 웃겼죠. 행동 모방을 할 때 이게 뭐지? 약간 누가 뒤통수를 빡 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뉴트가 행동 모방 이렇게 움직이는데 되게 엉덩이를 엄청 잘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유연했어요.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요? 네, 그 장면이 인상 깊었고 그쵸. 이어서 나오는 탈출씬? 그 잠겨진 사물함에서 니플러랑 피켓이 탈출하는데 그 피켓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니플러가 잡아주는 듯 하잖아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서로 다가가는데 니플러는 피켓을 지나쳐서 반짝이는 그 말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쵸. 배신을. 그 피켓은 그 배신감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장면이 동물들한테 집중되고 그 동물들의 특성이 너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동물을 되게 사랑하시는 미아님. 네,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럼 미아님의 인상 깊었던 장면을 들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나요? 저도 비슷해요. 가제 춤 출 때가 그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그쵸.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약간 당황했거든요. 당황했죠. 아니 왜 갑자기 춤을 추지? 근데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추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춤추면서 지나가는데 가제도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길래 그래서 얘가 귀엽게 생겼었나? 약간 무서운 애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포인트? 그런 개그 포인트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버터님은요? 저는 저 혼자서 정말 우참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그린델왈드랑 덤블도어의 전투씬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어요. 둘이 전투를 하다가 딱 전남친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갑자기 그 서로의 심장을 만지더니 맞아요. 갑자기 그 우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그린델왈드가 너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대사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투하다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정말 웃음 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꼽자면 이 영화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배우가 매즈 미켈슨이잖아요. 저는 매즈 미켈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세계 기린 죽이는 장면 아시죠? 네. 갑자기 칼로 싹 목을 베는데 그때 매지 미켈슨의 표정 연기가 와 전에 조니 데뷔 했던 연기랑은 너무 다른 느낌의 그린델왈드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느꼈어요. 와 매지 미켈슨이 정말 다른 그린델왈드를 연기를 하는구나.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지 않았나요? 네, 되게 고요한데 맞아요. 되게 집중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음은 세간의 평가들을 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초반부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셨어요? 저는 사실 2편을 안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내용만 알고 3편을 봤는데 네. 확실히 앞편을 안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되게 헷갈렸어요. 인물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다양하고 왜냐하면 코알스키랑 사랑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그린델왈드의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다 동물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도대체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해서 좀 되게 헷갈렸어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2편을 봤는데도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너무 다양하니까 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저도 동의하고 네. 저도 1, 2, 3편을 다 봤지만 아까 레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에 크레덴스 얘기도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편에도 1편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3편에도 1, 2편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계속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소개돼야 하지?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영화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으면은 좀 어떤 스토리였다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 영화가 좀 해리포터 시리즈랑 이어지는 영화니까 뭔가 해리포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장면들도 많았잖아요. 네. 좀 향수를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버터님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억지 향수를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요. 네. 뭔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 크레덴스가 덤블도어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에버포스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의 엔딩 장면에서 크레덴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같이 있어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에버포스가 하는 말이 always 이랬는데 너무 약간 그 치트키를 갑자기 여기서 사용하다니 싶었어요. 그 대사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억지스러운 향수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 always가 해리포터 덕후들의 마음을 막 우벽파는 엄청난 포인트잖아요. 그 스네이프한테 해리의 엄마 언제 사랑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나는 항상 사랑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쵸. 네, 감독이 왠지 이거는 써야 돼.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좀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이 Always 어떠셨어요, 미아님은?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집중을 기억이 안 나세요?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떠올랐던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해그리드가 그놈의 해그리드가 보여줬던 벅빅이 아니었나. 그 벅빅이 나오거든요. 1편에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쵸. 전 아무래도 향수를 동물로 거기 나왔던 동물들로 느끼지 않았나 싶었어요.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네. 약간 후플푸플스러우신데요? 그래서 제가 뉴트 스캐맨더를 되게 좋아하고 사실은 아까 레본클로라고 말했지만 이게 기숙사 테스트 이런 거 해보잖아요. 맞아요. 저 기숙사 테스트에서 후플푸플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또 여담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슬리데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차의 기숙사긴 합니다. 저는 레본클로우가 나왔거든요. 거의 다 다르네요. 아까 소개를 잘못했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향수를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해리포터 음악 나오면서 호그와트 나오는 장면. 저 거기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서 호가타 나오니까 뭔가 살짝 울컥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노래가. 그래서 좀 눈물이 맺혔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신동사 덤블도어의 비밀의 초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영화의 결말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영화의 결말부 줄거리는 레오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선거 당일이 다가오게 되고 그린델왈드는 죽였다가 다시 살려낸 가짜 기린을 조종하여 자기 자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시킵니다. 그는 곧바로 머글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지만 그에게 불만을 가졌던 크레덴스가 나타나 그린델왈드가 저지른 악행들을 모두 밝히게 됩니다. 뉴트 일행은 진짜 기린을 꺼내 보이고 선거는 다시 진행되어 진짜 기린은 그린델왈드가 아닌 산토스를 지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분노한 그린델왈드는 크레덴스를 죽이려 하지만 덤블도어와 에버포스가 크레덴스를 보호하는 주문으로 그린델왈드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둘의 피해 서약은 깨지고 그린델왈드는 다음을 기약하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퀸이는 다시 코알스키에게 돌아가게 되고 에버포스는 자신의 아들인 크레덴스와 재회하며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퀸이와 코알스키 커플은 빵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 영화의 결말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뭐 지나치게 급하다 이런 평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좋았다는 평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갈리는데 패널분들은 영화의 결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영화의 결말이 그 시즌 2와는 정말 대비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건지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즌 2에서는 정말 떡밥을 엄청 던지고서 바로 끝나가지고 이게 뭐야 싶은 게 있는데 그때 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시즌 3 때는 떡밥을 정말 다 회수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엔딩다운 엔딩이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작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게 좀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저도 전편의 떡밥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게 다음 편이 안 나오게 될 것 같은 너무 슬퍼요. 뭔가 꽉 닫은 결말을 끝내버려서 혹시 제작 지원이 안 되고 다음 편이 나오지 못하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 결말이었어요. 실제로 제작을 안 한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이번 영화가 성공을 해야 다음 게 나올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평이 안 좋긴 합니다. 네. 레오님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리고 사실 제가 영화 끝나고 빨리 나가야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끝나지 했는데 진짜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결말? 이래서 이게 뭐지? 그냥 별로였다. 별로였다. 저는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해피엔딩이라는 거 자체는 좋았는데 끝나는 거는 좀 너무 급하게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영화 자체도 좀 뭔가 생략되는 부분도 많고 설명 없이 지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티나가 왜 덤블도어의 사단에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질문엔 그냥 바빠서 라고 넘어가던가 뭐 이런 정말 설명 없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급하다고 느껴졌는데 결말부에서도 조금 갑자기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해피엔딩 자체는 좋았지만 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캐릭터도 많은데 좀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한 캐릭터들도 많았어요. 이런 캐릭터들은 좀 소모된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코알스키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가 머글이라서 가질 수 있는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고편에서 덤블도어가 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혹시 노마지가 아니었던 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팡이를 쥐어준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냥 잘못 이렇게 남이 휘두르는 대로 이렇게 휘둘러서 폭풍을 한번 만들고 나서 그리고 퀸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렇죠. 퀸이를 되돌려 받기 위한 장치로 쓰이지 않았나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코왈스키는 영화의 재미적인 요소를 좀 높여주는 역할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이 영화에서는. 레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퀸이의 감정선이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코왈스키랑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안 됐잖아요. 네. 거기다 미국에서의 그 마법 세계에 대한 불만도 생기면서 그렇죠. 그게 폭주해서 갑자기 그린델왈드 편에 붙었다 이렇게 됐는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왜 거기로 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는 또 돌아오니까 약간 좀 감정선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캐릭터 자체도 좀 감정을 읽기 힘든 좀 뭐라 해야 되지? 신비로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캐릭터 자체도. 버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퀸이의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에 공감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요. 네네. 되게 약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편에 흑화를 해가지고 조금 무서웠거든요. 뭐야 되게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흑화를 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면서 해리포터 유튜버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그 퀸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법에 정말 탁월한 마법사인데 그쵸. 다른 마법사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고 정말 열심히 마법 연습을 하는데 퀸이는 그게 선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 옛날의 기억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이면 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 해석 진짜 좋네요. 덕후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소모된 캐릭터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레타 레스트랭의 오빠로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뭐지? 얼굴만 전 너무 잘 기억나요. 이게 문제가 커요. 이게 캐릭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진짜 문제가 크네요. 진짜 그 캐릭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사실 그 이번에 새롭게 나온 방어술에 뛰어난 그 여자 교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요. 이게 캐릭터 너무 많아요. 캐릭터가 정말 개개인으로 보면 매력적이겠지만 그쵸. 이 스토리에 굳이 필요했나 싶은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소모적인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이름도 어려운데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다음은 이 영화가 5부작으로 원래 기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딱 정확히 중간장이에요. 시리즈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후속작이라는 평가가 정말 많은데 이런 시리즈물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번 신동사 시리즈 전체적으로 뉴트의 얘기인 건지 아니면 덤블도어의 얘기인 건지 약간 헷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는 판타스틱 비스트여서 그 뉴트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뉴트는 정말 위대한 마법사임에 틀림없지만 그는 동물 학자잖아요. 그쵸. 약간 그 마법사들 세계의 강형옥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거는 인정하지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서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약간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또 덤블도어 교장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또 덧붙여서 덤블도어의 서사가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주요 인물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가라는. 그 이게 5편으로 이제 기획이 된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뭐 앞에서 못한 이야기 뒤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한 편 한 편이 그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미드가 있으면 네.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즌 하나에는 한 10편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 신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 자체가 하나의 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화 하나당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신동사 3편을 보면 약간 에피소드 5번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약간 네네. 정리가 안 됐고 영화 한 편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영화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영화의 제목을 보면은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할지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부라 하면은 그린델왈드의 범죄. 그러면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다루겠고 3부는 이번엔 덤블도어의 비밀이었잖아요. 이번에 정말 아쉬웠던 게 덤블도어의 비밀을 다루려고 했으면 좀 정말 대단한 비밀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사소한 비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리즈물이라 했으면 집중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단한 스토리를 짜놨길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비밀이 사소하다는 거에 되게 공감이 가네요. 그래요? 뭔가 이 영화에 네. 좀 주요한 내용을 끌고 갈 만한 비밀이었나? 맞아요. 덤블도어가 게이라는 것이? 그쵸. 약간 뭔가 그 비밀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서사를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영화를 끌고 갈 만한 중요한 비밀이었나?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덧붙이자면 사실 그 네. 덤블도어의 이야기를 다룰 거였으면 진짜 그거에 파고들어서 다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서사가 있거든요. 그 덤블도어 가족들이 왜 그렇게 불행해졌고 덤블도어가 왜 과거에 죄책감, 여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 사이에 그린델왈드가 왜 껴있는지 이게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후에 해리포터 이야기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룰 거면 제대로 다뤘어야 되는데 따로 덤블도어 시리즈를 만들던가. 네, 근데 너무 비밀이 비밀 같지도 않고 그렇죠. 굳이 꺼내도 되지 않을 얘기를 해가지고 애매하게 다룬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 시리즈를 분리했으면 진짜 좋았겠네요. 뭔가 그 아까 드라마를 예로 들었듯이 1기는 신비한 동물들에 대해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2기로 넘어가서 덤블도어 얘기를 좀 정리해서 집중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5부작이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한 3부작 정도로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3부작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끝나면 그냥 저는 따로따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덤블도어 이야기 그거랑 뭐 스네이프의 그 사랑 얘기를 따로 또 다루고 그쵸. 이런 거 좋아요. 이게 팬층이 두터워서 영화가 계속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네이프의 사랑 이야기. 그쵸. 그 신비한 동물 사전도 만약에 동물들에 집중할 거였으면 한 편으로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시리즈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끼워 넣기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었나. 맞아요. 이 해리포터 세계관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네. 좀 4, 5편이 만약에 나온다면 더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번 달 개봉 영화들 중 최고의 화제작인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스토리, 연출, 색감 등 영화의 내적인 요소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다음 2부에서는 영화에 관련된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의 사운드 트랙인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The Room We Require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온 신작 토파보기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우선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데이빗 예이츠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빗 예이츠는 전속 해리포터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필모그래피가 대부분 해리포터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5편부터 8편까지 했고 그리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1편부터 3편까지 다 감독을 맡았어요. 데이빗 예이츠뿐만 아니라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각본가인 조앤 롤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원작 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그녀는 지금까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영화들의 각본을 모두 집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빗 예이츠랑 조앤 롤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데이빗 예이츠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해리포터 시리즈랑 신동사 시리즈의 감독직을 맡은 이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두드러진 특징이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후인 버터님 먼저 얘기해볼까요? 데이빗 예이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리포터 완전 첫 번째 마법사의 돌을 네네. 감독했던 나 홀로 집에 감독님이 다시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그 감독님은 굉장히 어린 아역 배우들이랑의 조합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또 다른 감독분 중에 괜찮은 감독 없나 싶어요. 감독님 별로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별로였어요? 물론 그 감독님이 맡은 해리포터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네네. 그 감독이 맡은 이후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분위기가 확 어두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위기가 어두워졌다고 확신이 든 게 그가 연출한 색감들이 굉장히 어둡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어가자면 반대로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뉴욕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뭔가 우중충한 옛날 도시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크한 영화들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딱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좋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저도 이 감독이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스토리상으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삭제되는 부분 넘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말해줘야 될 부분은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설명적인 다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또 생각나는 부분이 매지 미켈슨이 연기한 그린델왈드가 처음에는 수배자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후보가 되고 이런 게 조금 그 서사를 조금 설명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하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약간 그린델왈드가 독일 마법부에서 사면을 해준다고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는 정도의 그죠. 잡범인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잡범이요? 아니면 그쪽 나라의 힘이 엄청 커다란가 싶기도 하고 좀 되게 의문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버터님이 말해주셨던 거에 좀 덧붙여서 네네. 데이빗 예이츠 감독이 맡은 다음에 좀 문제가 컸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요? 네, 해리포터 시리즈. 네네. 거기서 얘기하자면 1편에 해리포터 1을 만들었던 감독을 좀 다시 데려왔으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2, 3편? 비밀의 방이랑 아즈카반의 죄수를 만들었던 감독이 되게 그 소설 내용에 충실하면서 또 재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도 좋았고 2, 3편 감독도 좋았으니 누구라도 좋으니 데이빗 예이츠 감독 없앴으면 좋겠다. 없애는 건 안 되고요. 교체라고 표현을 하죠. 교체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버터님이랑 미아님은 다 감독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레오님은 어떠세요? 교체해야죠. 어떻게 계속 합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팬들의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리고 캐릭터의 서사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넣어보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제대로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작가가 이 영화에 참여했다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작가의 마음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맞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작가가 개입하지 않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독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작가가 개입하면 독자의 입장이 아니고 작가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 맞아요, 아무래도 소설 같지 않았나 영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소설이랑 영화는 다르니까. 네. 네, 그러면 감독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배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번 신동사 시리즈에서는 전작에 등장한 배우들이 새로운 이미지로 연기 변신을 선보이기도 했고 아예 시리즈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매즈 미켈슨이란 배우도 있습니다. 매즈 미켈슨으로 교체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조니 뎁의 좀 큰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니 뎁 연기를 좋아하고 그 네. 특유의 뱀 같은 연기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린델왈드의 느낌도 좋아했는데 이번에 매즈 미켈슨으로 바뀌고 바뀐 게 조금 이질감이 안 들 정도로 매즈 미켈슨이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조니 뎁 스캔들도 많았는데 그냥 그냥 빠이빠이야? 아쉽지만 매즈 미켈슨이 잘해줘서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좋아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는데 네. 약간 중간에 조금 깨긴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드 한니발을 이전에 봤었기 때문에 네네. 자꾸 그 기린을 죽일 때 한니발의 모습이 그거랑 겹쳤다고요? 네, 좀 겹쳐 보였어요. 그래도 연기는 정말 훌륭했죠. 조니 뎁보다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뭔가 조니 뎁이 연기한 그린델왈드를 볼 때는 뭔가 그린델왈드라는 캐릭터에 집중이 되기보다는 뭔가 조니 뎁의 스타성에 조금 더 뭔가 눈길이 조금 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매즈 미켈슨으로 교체되고 나서 저는 사실 매즈 미켈슨의 팬은 아니고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서 이 배우가 가진 이미지가 그린델왈드를 통해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매즈 미켈슨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섹시하고 그쵸. 너무 좋았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매즈 미켈슨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조니 뎁이 뱀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조금 이중적인 그린델왈드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생각하거든요. 조니 뎁이. 네. 근데 그런 연기를 매즈 미켈슨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뭔가 감독이 요청을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즈 미켈슨이 충분히 그거 알았다면 연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보면 너무 다크하기만 하고 그냥 빌런 같은 무서운 분위기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예전의 그린델왈드의 모습이 조금 그립긴 했어요. 저는 연기 자체는 좋았는데 그린델왈드의 이중적인 느낌이 좀 부족했던. 그 장고님의 말에 덧붙여서 네. 조니 뎁이 그린델왈드를 연기하던 때에 조엘 롤링도 조니 뎁 팬이라고 그 사람한테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의 그런 권한이 크게 들어간 캐릭터라고 알게 되었는데 네네. 그때 조니 뎁이 실제로 장고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중적인 그런 면을 살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눈은 파랑 색깔 눈으로 한쪽 눈은 검은 색깔 눈으로 그렇게 오드아이죠. 오드아이. 네, 맞아요. 네. 오드아이로 조니 뎁이 직접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잘 보시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배우 얘기를 해볼 건데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에즈라 밀러 배우 얘기해볼 건데 크레덴스 연기했잖아요. 네. 에즈라 밀러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 저는 에즈라 밀러 팬이기도 해서 팬이시구나. 이게 1이 나왔을 때 좋았던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의 집합체여가지고 더 좋았거든요. 네네. 그 월플라워 때도 너무 좋아했고 네. 이번에 봤던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즈라 밀러 개인적으로 얼굴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네. 이번에 얼굴이 되게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였다고요? 아니 좀 속상했어요. 속상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크레덴스를 보면서
약간 에즈라 밀러 요번에 그 연기를 하면서 돈을 자기가 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었던 게 모든 다른 배우들이 여러 감정선을 연기할 때 그 사람은 계속 이런 표정만 짓고 있잖아요. 아니 뭐만 하면 이제 감동적인 부분에서도 걔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약간 배우가 아니신 분들을 데리고 와도 그런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아 그래서 별로였다는 거죠 연기가? 아 약간 그 계속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는 거는 좋았으나 네. 그런 장면이 아닌데도 그 사람만 계속 그런 걸 비춰지고 있으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감독의 편집 약간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하라는 대로 연기를 했는데 편집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저는 네. 그 다른 부분은 딱히 생각이 없는데 네. 딱 한 가지가 비주얼적으로 아들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이번에 너무 아니 그러니까 에버포스의 아들이라고? 동년배라고 해도 믿을 정도인데. 정말요? 아니 진짜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아들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닮은 것도 없고. 아 그럼 비주얼적으로 아쉬웠다. 네, 근데 일부러 그런 걸 의도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 그랬을 것 같아요. 배우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추가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키 스텝들도 있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미술 감독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편부터 시작해서 신동사까지 다 했던 스튜어트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화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 건데 그런 고급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나. CG나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유 그건 아닌데 아이디어가 그 사람이 이제 총책임? 총책임자. 미술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하고 그 밑에 이제 세트 디자이너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인력들을 두고서 왜 이런 스토리밖에 못 만들었나 너무 아쉬워요. 디자이너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전혀 못 느꼈는데. 가방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세심한 부분들이 다 좋았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요? 참 고급 인력을 조금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배우 얘기부터 미술 감독 얘기까지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럼 지금까지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들과 외부적인 이야기들까지 모두 나눠봤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의 별점이 5점 이하이면 펀치, 그리고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드렁크로 구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레오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그래도 신동사 그래도 해리포터 세계관인데 드렁크인데 6점을 할게요. 간당간당했네요. 네. 그래서 한 줄 평은 너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다가 큰 걸 놓쳤다. 그렇죠. 다음은 덕후인 버터님은요? 저도 당연히 덕후기 때문에 드렁크이고요. 저는 7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시리즈이긴 하지만 제발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또 욕하면서 볼 거니까. 네, 어쨌든 저의 최종 단평을 얘기하자면 X와의 싸움은 피곤하다. X가 그 EX죠? 네, 그렇죠. 좀 마음 아픈 한 줄 평이었는데 다음은 미아님. 저도 버터님이랑 너무 동감하는데요. 욕하면서도 다음 편을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드렁크 저도 7점 줄 것 같고요. 단평을 하자면 이런 뒤죽박죽인 와중에도 단연 빛나는 피켓과 니플러라고 하겠습니다. 또 동물들을 강조하시는 이렇게 미아님 평까지 들어봤고 저는 이게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영화 하나로만 보자면 7.5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드렁크를 드리고 한 줄 평은 감독님 이건 시리즈물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리즈물인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그럼 이렇게 각자 패널분들의 평점까지 들어봤고요. 비평가들과 관람객들의 평가를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은 시리즈의 훌륭한 후속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해리포터 시리즈에 빠져 살던 어린 시절로 잠시나마 돌아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을 보시면서 이제는 끝나버린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한 향수를 물씬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장고, 패널의 포터, 레오, 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